축구는 예나 지금이나 결코 미리 쓰인 대본대로 흘러가지 않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가장 강인한 심장을 시험하곤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한국 축구 전체를 뒤덮은 것은 극도로 무거운 공기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멕시코전 0대1 패배를 알리는 종료 휘슬이 울린 뒤 35세의 거미손 김승규 선수는 한국 대표팀 라커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3차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생존이 걸린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불안, 그리고 극도의 혼란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경험 많은 전사의 굳은 의지를 무너뜨린 것일까요? 그리고 멕시코전의 참담한 패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체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적색 경보였을까요? 이제 2026 월드컵 A조 2차전에서 벌어진 태극 비극의 이면을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경기 시계가 후반 5분을 가리키던 순간 아무 일도 아닌 듯 보였던 평범한 장면 하나가 한국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충분히 통제 가능했던 상황이 순식간에 한국의 16강 진출 야망을 찌르는 치명적인 칼날로 돌변했습니다. 베테랑 골키퍼 김승규와 젊은 센터백 이기혁 사이의 찰나의 엇박자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치명적인 충돌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은 마치 운명이 멕시코 앞에 선물을 놓아둔 것처럼 루이스 로모의 발밑으로 흘렀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본능이 차갑게 살아있는 로모에게 두 번째 초대장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텅 빈 골문을 향해 냉정하게 슈팅을 마무리했고 한국 대표팀의 모든 노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골은 단지 경기의 운명을 결정지은 실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엘트리 멕시코 대표팀 애칭을 이번 월드컵에서 전 세계 최초로 32강 진출을 확정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골키퍼는 푸른 잔디 위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야속하며 가장 가혹한 직업이라고 말입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공격수 티에리 앙리는 과거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수는 결정적인 기회를 9번 놓쳐도 10번째 슈팅에서 골을 넣으면 온 세상이 그를 영웅이라 부른다. 하지만 골키퍼는 다르다. 새처럼 날아올라 9번의 믿기 어려운 선방을 해내도 단 한 번 손에서 공을 놓치면 곧바로 역적이 된다. 지금 김승규 선수가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는 앞선 경기 시간 동안 적어도 3차례나 뛰어난 선방을 펼치며 로베르토 알바라도와 훌리안 키뇨네스의 날카로운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대중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안타깝게도 단 하나, 그 잔혹한 공이 그의 장갑 낀 손을 떠난 뼈아픈 순간뿐이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김승규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도망치지도 불운한 상황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책임 인정은 단호하고 진심이었으며 동시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더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벌어졌고 아마 기혁이가 제 콜플레이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김승규의 고통은 단순히 경기 중의 실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올여름 월드컵 무대에 나서기 위해 그는 아내가 출산을 앞둔 임신 마지막 주에 있었음에도 첫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놓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조용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려받은 것은 과달라하라의 운명적인 순간 이후 쏟아진 무자비한 압박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김승규가 남아 공전에서 스스로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한 결정을 단순한 비겁함이나 도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생존이 걸린 단두대 매치에서 대표팀에는 더 흔들림 없는 든든한 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한 부주장의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장면도 있었습니다. 거센 비판의 한복판에서도 김승규는 치명적인 충돌 직후 이기혁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위로했습니다. 찰나의 작은 장면이었지만 베테랑 선배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가 한 명의 골키퍼 어깨에 패배의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혼자 막아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90분 동안 그의 앞에 구축되어 있던 전술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통계 지표는 한국 대표팀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전 패배의 모든 책임을 김승규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가혹하고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술의 핵심인 중원 싸움에서부터 멕시코에 완벽하게 밀렸습니다. 한국은 5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상대보다 더 많이 공을 소유했고
더 많은 패스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의미한 점유율을 상대의 심장부에 치명상을 입힐 결정적인 기회로 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 극심한 답답함은 주장 손흥민의 폼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무려 6개의 슈팅을 쏟아내며 폭발적인 폼을 과시했던 한국의 에이스는 멕시코전에서 그라운드 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효 슈팅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열광케 하던 특유의 폭발적인 스프린트도 실종되었습니다. 촘촘한 상대 수비 라인을 찢어낼 만한 날카로운 개인 돌파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후반 11분, 홍명보 감독은 팀의 상징인 손흥민과 살림꾼 이재성을 모두 벤치로 불러들이고 오연규와 황희찬을 교체 투입하는 강수를 둬야만 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클래스의 슈퍼스타에게 이처럼 이른 시간의 교체는 매우 이례적인 굴욕이었습니다. 이는 곧 현재 그의 체력, 볼터치 감각,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력이 최상의 궤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주장 완장이 주는 막중한 중압감, 온 국민의 맹목적인 기대, 그리고 잉글랜드 무대에서 살인적인 시즌을 소화하며 누적된 극도도의 피로가 아시아 최고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그의 발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부진은 손흥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 역시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벤치에서 정교하게 설계한 전술적 덫에 완벽하게 갇히고 말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이 스타 플레이어는 멕시코 수비수들의 거칠고 강한 릴레이 압박에 끊임없이 시달렸고 결국 원활하게 공을 배급받기 위해 하프라인 밑후방 깊숙한 곳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인의 위치가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너무 멀어지는 순간 한국 대표팀은 득점이 발생해야 할 가장 위험한 타격 지역에서 창의적인 도화선 하나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중원의 핵인 황인범과 백승호 또한 이 숨막히는 압박 구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에드손 알바레스와 에릭 리라가 말 그대로 그라운드의 진공청소기처럼 휩쓸고 다니는 멕시코의 강력하고 체력적이며 거친 몸싸움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미드필드진에 그들은 완전히 질식당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 적지 않은 해외 축구 전문가들과 저명한 해설위원들은 벤치에 앉은 홍명보 감독의 지나치게 수비적이고 안전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스코어에서 뒤처져 있고 남은 시간이 턱없이 줄어드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팀은 공격의 템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강력하고 파괴적인 전술적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벤치의 대응은 너무나도 아니라고 느렸습니다. 수비 블록은 계속해서 낮은 위치에 머물렀고 흐름을 바꿀 과감한 승부수는 충분히 이른 타이밍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의 흐름을 뒤집고 기적을 연출할 수 있었던 황금 같은 기회는 코칭 스태프의 소나귀에서 허무하게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참담하고 어두운 멕시코전의 그림자 속에서도 중앙 수비수 김민재는 한국팀의 거의 유일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미엔 소속의 이 월드클래스 센터백은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6, 7점의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90분 내내 위험 지역의 빈 공간을 끊임없이 커버하고 멕시코의 날카로운 패스 줄기를 미리 차단했으며 짐승 같은 상대 격투가들과의 거친 몸싸움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텨냈습니다. 심지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어떤 순간에는 자신이 직접 공을 몰고 멕시코 진영 깊숙한 곳까지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며 꽉 막힌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내려 고군분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단 한 명의 영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1인극 무대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김민재라 할지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전술 시스템 전체에 뚫린 거대한 구멍들을 모두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이 쓰라린 패배는 일부 과격한 팬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술적 분석과 이성적인 비판 선에서 멈춰야 했을 목소리들은 곧 통제력을 잃고 더 지독하고 맹독을 품은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무대는 바로 익명성이 보장된 소셜미디어 공간이었습니다. 유일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치명적인 실수에 극도로 분노한 일부 키보드 워리어들은 경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젊은 수비수 이기혁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집요하게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분노로 이성을 상실한 그들은 이번 월드컵 무대와는 일말의 관련도 없는 동명이인 배우 이기혁의 개인 계정으로 몰려가 입에 담기 힘든 악플 테러를 퍼붓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뒤늦게 이성을 되찾은 더 냉정한 축구 팬들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분별한 테러를 멈춰야 한다며 자정의 목소리를 높인 뒤에야 이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식 사이버 공격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우 이기혁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맹목적인 대중 분노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어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황당한 해프닝은 어처구니 없는 대중의 착각에서 빚어진 코미디처럼 보여 쓴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심연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시대의 맹목적인 팬덤 문화가 품고 있는 끔찍한 일면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섬뜩한 사이렌 소리와도 같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대표팀 선수들은 가슴에 태극마크라는 영광스러운 자부심을 달고 그라운드에 나서는 동시에 그들의 등 뒤에는 경기 결과에 따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잔혹한 여론의 시한폭탄을 무겁게 짊어지고 뜹니다. 김승규 선수의 찰나의 실수 하나, 젊은 수비수 이기혁의 치명적인 타이밍 엇갈림 하나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집단적 광기와 분노를 폭발시키는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의 눈물이 아무리 흐르고 시스템을 향한 비판의 수위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에스타디오 아크론 경기장에서 겪은 뼈아픈 패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 어떤 초능력자도 흐르는 시간을 뒤로 되돌려 엎질러진 실수를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 대표팀이 해야 할, 아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처참하게 무릎이 꺾이고 넘어진 바로 그 피투성이 그라운드 위에서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는 것뿐입니다. 멕시코전 패배는 목구멍을 찢어놓을 듯 쓰디쓴 독약 같았지만 동시에 팀을 각성시킬 쓴 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우리의 월드컵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별리그 A조에 남은 생존 구도는 여전히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멕시코는 2주전승으로 승점 6점을 확보하며 사실상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고 이제 남은 단 한 장의 16강 티켓을 향한 잔혹한 운명의 장난은 여전히 한국 대표팀 스스로의 두 손 안에 고스란히 쥐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조별리그 최종전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는 더 이상 16강 진출을 위한 평범하고 단순한 일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월드컵 무대에서의 희망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나락으로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살얼음판 위 생사의 경계선입니다. 이론적인 경우의 수만 따지자면 한국은 남아공을 상대로 무승부만 거두어도 조별리그를 간신히 통과할 확률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축구를 호령하는 절대 강자의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단지 승점 1점에 만족하며 무승부를 노리고 바늘구멍 같은 좁은 틈으로 비겁하게 빠져나가려는 안일한 꼼수를 품고 결전의 그라운드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수비의 핵 김민재 선수는 멕시코전 직후 믹스트존에서 취재진을 향해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벤치에 앉아 복잡한 경우에 수 시나리오를 계산하며 주판화를 튕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남아공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온전히 따내어 우리 손으로 직접 운명을 결정지어야만 합니다. 부동의 주전 수비수가 내뱉은 이 결연한 선언은 멕시코전의 쓰라린 추락 이후 자괴감에 빠져 붕괴 직전에 놓인 팀 전체의 정신무장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고 일으켜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정신적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이제 잔혹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베테랑 김승규가 든든한 등대처럼 골문 뒤에서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의 장갑을 물려받게 될 대체 골키퍼, 가장 유력한 대안인 조현우는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압박감과 담력을 견뎌내야만 하는 잔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최전방 공격의 선봉장에 설 주장 손흥민에게도 더 이상 등 뒤로 물러설 핑계거리나 도망칠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주장의 완장과 득점에 대한 강박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고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거칠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당당히 득점왕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했던 그 피비린내 나고 무시무시한 킬러 본능을 반드시 되찾아와야만 합니다. 다가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마지막 승부는 이제 경기장 위를 뛰는 22명의 선수들이 보여주는 단순한 체력 우위의 다툼이나 벤치 간의 치열한 전술적 두뇌 싸움의 차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국기가 새겨진 태극마크의 명예와 선수들, 개인의 깎일 대로 깎인 자존심, 그리고 아시아 대륙을 대표하는 맹주로서의 민족적 자부심을 통째로 판돈으로 걸고 버리는 벼랑 끝의 무자비한 혈투입니다. 뼈를 깎는 처절한 패배의 고통을 영양분 삼아 웅크렸던 다리를 펴고 다시 강력하게 도약하는 힘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결연한 의지, 쓰러졌을지언정 결코 무릎 꿇지 않는 불굴의 투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가슴 깊은 곳에 지녀야 할 진짜 축구의 정신입니다. 이제 증명할 시간은 9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